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귀에서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검사상으론 정상인데 귀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각성이 되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을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제가 말한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55세 여성 환자분은요, 최근 3달 동안 매일 밤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정작 환자분은 매일 밤 귀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도통 이룰 수가 없었죠. 과연 이 알 수 없는 야간 이명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명도 혹시 비슷한 패턴은 아닐까요? 최근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신 55세 주부 C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C씨는 3달 전부터 시작된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C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양쪽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특히 침대에 누우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잠을 정말 잘 잤거든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 정도로요. 그런데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각성이 되면서 머리가 말똥말똥해져요.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빗소리 유튜브, ASMR 같은 걸 틀어놓고 자려고 하는데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간신히 잠들어도 자주 깨고 깊게 못 자니까 다음 날이 어지럽고 몸이 너무 무거워요. 특히 못 자고 나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휘청거리고 집안일 하다가도 갑자기 어질어질해서 앉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평소에는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불안해서 심장이 자꾸 쿵쾅쿵쾅 두근거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두 곳 정도를 다녀봤는데 청력 검사도 정상이고 고막에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혈액 검사, 큰 병원 가서 MRI까지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스트레스성 이명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스트레스인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나 싶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대로 평생 잠 못 자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정말 우울해요. 또 밤이 오는 게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C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이명의 시간적 패턴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 특히 잠자리에 들면 심해진다는 점 말이죠. 이런 패턴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명의 발생 시점과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낮 동안에는 주변 소음이 있어서 이명이 상대적으로 덜 들립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조용해지면 이명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앞선 C씨의 경우처럼 침대에 누워야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명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변이 조용해져서가 아니라 하루 동안 억눌러 왔던 스트레스나 긴장이 풀리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뭔가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낮 동안에는 바쁜 일상, 여러 가지 일, 이런 것들이 집중하느라 스트레스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침대에 누워 모든 활동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이 진짜 상태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녁이 되면 우리 몸에서 휴식 모드가 켜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뇌가 더 산소를 흡수하게 되고 뇌가 더 산소를 흡수하게 되면 뇌가 더 산소를 흡수하게 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면 뇌가 더 빨리 뛴다는 뜻이에요.
호흡이 깊어지며 근육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뇌는 여전히 긴장 모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청각신경도 예민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미세한 소리들, 즉 이명을 감지하게 됩니다. CC가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각성이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요, 이명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더 예민해져서 이명이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CC를 진료했을 때 저는 평범한 스트레스 이명 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CC는 처음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에 적응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CC의 일상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해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도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좀 강압적인 성격이세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간섭하시고 당신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하세요. 사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가족들하고만 여행 가고 싶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어머니께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답답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실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그리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한 감정을 소리내어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이 밖으로 발산됩니다. 하지만 CC처럼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그 답답한 감정이 모두 안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쉽게 설명하면 속에서 끓는 감정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한 화가 병이 되는 것이죠. 특히 소리와 관련된 기관인 우리 귀는 이런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는 상황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CC의 스트레스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24시간 지속성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퇴근 후에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집에 있는 동안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의 제약입니다. 직장 상사에게는 어느 정도 불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족, 특히 연로한 부모님에게는 감정 표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죄책감의 동반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나는 힘들어할까? 라는 죄책감이 스트레스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넷째, 해결의 어려움입니다. 직장은 힘들면 그만둘 수 있지만 가족관계는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CC의 상태를 보면 전형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열이 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를 한의학적으로는 울화라고 합니다. 울화는 지속적인 감정 억압과 답답함으로 인해 몸 안의 기운 흐름이 막히면서 열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이 댐에 막혀서 고여 있다가 결국 쌓이고 쌓여서 넘쳐 흐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울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밤에 잠들기 어렵고 머리가 각성되고요. 두 번째,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세 번째,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또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요. 입이 쓰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CC의 치료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한약 치료를 통해서 막힌 몸의 기운 흐름을 풀어드렸고요.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열을 내려주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처방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감정 표현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특히 어머니께 상처를 줄까봐 불평불만을 말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본인의 힘든 부분을 작은 일부터 솔직하게 한번 표현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넘기고 참다 보면 쌓이게 되어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망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당신의 이명도 혹시 감정 신호의 문제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C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명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이명이라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이나 밤에만 들리는 이명, 또 조용한 곳에서 더 크게 들리는 이명,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 이명, 검사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명, 가끔 불안감이나 잠들기 어려움,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이명.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해당되진 않으셨나요? 또 이런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이명이 아닐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경우, 또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경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경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맞다면 여러분의 이명도 몸에서 보내는 감정 신호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을 관리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방법을 찾으세요.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나는 이럴 때 힘들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가족에게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침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명은 분명 정말 괴로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CC의 경우처럼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은 관계가 개선되고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조금 쉬어도 된다.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라는 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검사상 이상이 없는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한번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혼자 절대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밤마다 귀가 울리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